안녕하세요. 누리 행정사 TV입니다. 공무원 징계 분야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 공무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동료 직원에 대한 성비위 징계 기준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을 기준으로 공무원 징계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누실 두 분 의뢰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직장 동료의 징계 사안을 보면서 품위 유지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운 의뢰인 1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직 내 성비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직사회 신뢰도 문제나 피해자 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뢰인 2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사적인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적인 영역도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술자리 같은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의 일탈 행위는 곧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의 행위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성비위, 즉 성희롱이나 성추행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최근 징계 기준 강화의 핵심입니다. 최근 징계 기준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경징계로 끝났던 사안도 이제는 중징계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견책이나 감봉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성 관련 비위 행위는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최저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동료 직원 간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등이나 정직을 기본으로 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짙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배제 징계라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이니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파면은 퇴직금 전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성비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합의는 당연히 양정 사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성비위는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이미 공직사회의 공익을 훼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징계가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조직 내 분위기, 그리고 2차 가해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들은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장 회식 후 동료 직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반복적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 품평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에 해당할 텐데 이 경우에도 배제 징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매우 흔하지만 위험한 사례입니다. 반복적인 성적 농담이나 외모 품평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최근 판례와 지침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라도 조직 내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최소 강등이나 정직 3개월 이상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는 변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느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실수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서 주취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닌 가중 사유로 취급됩니다. 공직자로서 자기 통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오히려 고의성만큼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2차 가해는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과중하다고 느낀다면 어떤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 구제 절차입니다. 소청 심사는 행정 심판의 특별한 형태로 징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툽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청 심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비위 관련 소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주장해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평소 근무 태도, 공적, 그리고 징계 사유 외에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무원은 공직 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말이나 행동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동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징계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특히 성비위는 징계 기준이 이미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이어질 것입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